자, 다음 이제 납세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세하는 방법을 그리고 기간을 나누는 방법을 체크를 했으니까 자,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를 우리가 납세지라고 하는데 납세지는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같은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A, B, C 사업장이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할 때 또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 부가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을 할 때 A에서 A 거 따로, B에서 B 거 따로, C에서 C 거 따로 각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사업장은 이제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어디를 이제 우리가 사업장으로 볼 거냐? 자,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럼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니까 대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나왔는데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매매업은 지금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둘을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자, 우선 매매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혹은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부동산 임대업을 좀 먼저 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부동산인데 하나는 매매하는 거는 부동산이 이제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사무실, 등기부상 소재지, 업무 총괄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월세,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장소,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 잘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자판기, 무인 자동 판매기를 자판기라고 그러죠.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자판기 한 대마다 다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 자판기 200대씩 갖고 있고 300대씩 갖고 있고 이러면 한 사람이 이제 사업자를 200개, 300개를 내게 되는, 그럼 이제 행정적인 소요도 많아지고 또 이게 매출을 다 따로따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별로 따로따로 잡다 보니까 또 이제 다 간이가세가 적용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하나로 합치게 이제 강제로 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 총괄 장소,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에서 우리 사업장을 하나만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단계 판매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방문 판매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한 그 사업자의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다단계 판매원의 사업장이 된다.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직매장은요, 사업자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자, 뭐를요?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유통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장으로 봅니다. 판매하는 장소. 자, 하치장은 그냥 창고예요. 창고. 그래서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임시사업장,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행사가 뭐 개최되는 장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꽃집에서 그 학교 정문에서 이제 꽃다발 파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집이 이사 온 게 아니고요. 잠깐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이 어디서 일어난 걸로 볼 거냐? 학교 정문에서 일어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꽃집에서 일어난 걸로 볼 거냐? 이 얘기거든요. 꽃집에서 일어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래 본 사업장이 있는 곳에 매출이 일어나는 걸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A, B, C 이렇게 써놓은 거를 일부러 안 주고 좀 기다렸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말 그대로 사업장 중에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예를 들어 우리가 200억 내야 되고 억입니다. 억. 100억을 내야 되고 500억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각자 신고하고 각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대로 하라 그러면 200억 내고 100억 내고 500억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럼 국세청이 막 엄청나게 부지런해서 우리가 500억 돌려주세요 하면 그냥 바로 돌려주냐? 금액이 우선 작지가 않죠. 크죠. 국세청에서도 나름의 이제 그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반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환급을 하게 되면 길게는 뭐 6개월 이상씩 걸려서 환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긴 기간 동안 500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고 심지어 300억은 나갔어요. 그러면 8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유동성을 잃고 지금 묶여 있는 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면 신고는 각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장이 둘 이상 3개죠.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한대요. 그러니까 신고는 각자 해요. 신고를 합니다. 자, 근데 주된 사업장이 만약에 B라면 납부를 여기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00억 내야 됩니다. 100억 내야 됩니다. 500억 돌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렇게 딱 계산하니까 200억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고 기다리는 거죠. 300억을 낸 다음에 500억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200억만 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세금으로 내야 되는 300억 가지고 빨리 원재료 사오고 물건 더 생산하고 판매해서 현금을 빨리 돌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사업자 단위과세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 본점 주사무소에서 총괄해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한다. 자, 어떻게 하냐? 신고하고 납부를 한 방에 하게 하겠대요. 여기서 주된 사업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ABC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요. 200억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B에서 한 방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환급까지 한 방에 받겠대요.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제도를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신고를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는 각자 하고 납부만 한 군데서 한다는 거. 이게 주사업장이죠. 여기는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업자 단위과세는 신고와 납부를 한 군데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괄사업장은 자,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개인은 주사무소를 얘기하고요. 자, 사업자 단위과세는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만 이제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의 부분 보시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좀 체크할까요? 자, 신청을 한 경우에만이라고 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 주사업장 총괄납부 할게요. 아니면 사업자 단위과세 할게요. 라고 그냥 신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국세청에서 너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 가끔 지문에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틀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각 사업장에 납부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 납부환급하는 제도고요. 세액만 합산해서 납부환급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치,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결정, 경정 이런 것들은 사업장별로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부터 신고결정, 경정 이런 것들은 사업자 단위과세에서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자 등록부터 해서 나머지를 다 한 번에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범위의 권한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니까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수치,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 결정, 경정, 징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납부와 환급은 주사업장에서 납부와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 등록부터 납부 환급까지 싹 다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권한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사업장이나 총괄사업장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는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개인은 주된 사무소.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과세는 법인이 지점이 안 되는 거죠. 본점만 가능하고 개인은 주된 사무소가 됩니다. 자,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둘 다. 그다음 포기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으면 주된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라. 자, 그런데 너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등록하고 싶으면 먼저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뭐 식당이면은 이제 조리기구도 사야 될 거고 테이블, 의자, 뭐 그다음에 뭐 계산하는 포스기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집기 비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매입을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사업 시작할 때 매입하는 것들 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너 사업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미리 신청해도 돼. 그럼 네가 미리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매입하는 것들은 다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인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증을 자, 신청일로부터 자, 과거에는 3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돼서 2일 이내로 변경됐어요.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일 이내에 발급을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5일 이내까지 연장해서 이 기간 안에 뭔가 확인할 것들이 있으면 확인을 더 하고 발급을 하겠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하나 차린다고 할게요. 자, 식당을 차리면 뭐 흔히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과세관청에 가서 저 사업자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뭐 치킨집 하나 차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홀은 따로 운영합니까? 매장에서 이제 배달만 할 겁니까? 홀도 운영합니까? 홀도 하는데요. 테이블 몇 개 놓으실 거예요? 몇 개 놓을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소방시설이랑 이런 거 잘 돼 있나요? 불나면 다 이렇게 끌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으셨나요? 네, 해놨는데요. 아, 근데 저희 못 믿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고 누굴 보내요? 소방관을 보내요. 우리 알고 있는 불 끌어 다니는 그 소방관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도 끄고 뭐 이렇게 구조활동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소방관들이 다 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이거 사업자 내야 되니까 빨리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분들도 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5일 이내에 연장해서 확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방관들이 오시면 뭐를 하냐? 뭐 이제 화재 감지기 센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소방관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여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돼 있어서 뭐 여기 소화기도 좀 비치가 잘 돼 있고 해서 불났을 때 1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고층 건물인데 완강기 같은 것들도 설치가 잘 돼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뭐 비상구도 확보가 돼 있고 완강기도 설치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세관청 말고 그 다른 이제 공무원 다른 부서의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일정을 5일 이내로 연장해서 이제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급기한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를 시켜서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소방관이 얘네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식당이니까 조리하는 사람이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걸려 있으면 안 되겠죠.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나와서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걸렸던 적이 있는지, 혹은 혹시 지금 어떤 특정 균을 복균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사후 관리인데요. 사업을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흔히 이제 장사가 안 되면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업장을 양도한다고 해야죠.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 등록의 변경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거고, 세무서장은 기한 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서 재발급합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당일에 재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2일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확인을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상호 변경, 그 다음 통신 판매업자의 사이버몰의 명칭, 그 다음에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재발급을 해줘야 된대요. 얘네만 재발급을 당일에 합니다. 얘네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2일 이내에 재발급하면 되겠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일 이내에 재발급하는 거,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업의 종류의 변경,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이나 면적, 보증금, 임차료, 임대차 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업자 등록의 사후 관리에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말소입니다. 하다 보면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해야 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미 폐업했는데 뭐 태웠는데요, 혹은 뭐 찢어서 버렸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됐다라는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할 때 보면은 이 사업자가 살아있는 사업자인지 이제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조회해서 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데 그런 사실을 이제 홈택스나 이런 데다가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